(2025년 9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임명된 권력은 사법부 같은 거겠죠. 거기에는 선거로 대법원장 뽑지 않으니까.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겁니다. 즉 대통령 권력이, 국회의원 권력이 대법원장보다 세다, 더 위다라는 주장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왜 이럴까? 또 이재명 정권이 한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뭐 중수청 만든다, 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난리를 치더니만 갑자기 사법부를 개혁하자라고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이어서 전현희 씨가 이끄는 민주당 특위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건 위헌이죠.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법원에 만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갖고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법개혁을 입법부가, 사법부는 별도의 정부인데 사법부가 어찌어찌 해야 되는 거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오만발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의 움직임은요, 제가 이제 안보 문제를 다룰 때 안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상적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다루는 게 안보 문제잖아요. 그때 해야 될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거를 생각하라. 네, 적이 이런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 건가 할 때는 설마 이거 하겠어? 생각도 못 해본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에게 적용하는 또는 어떤 안전사고나 안보 위험에 대처할 때 하는 발상 방법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최근의 행태를 볼 때는 이러한 시각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저들은 왜 검찰개혁을 막 하다가 사법개혁을 떠들으냐. 그리고 또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떠들었는데 언론개혁은 아직 가시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석이 지금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끝내겠다고 서둘고 있느냐. 이게 서둘러 이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법개혁은. 근데 막 서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저는 추석이 올 때쯤 되면 이재명 권력은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think the unthinkable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왜 저러나 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속내가 유추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사법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법원에 만들자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조의대 나가라,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법부가 그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재판을 보수 세력들은 재판을 재개해라 떠들어요. 지금 이재명 독재가 심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재판을 빠른 시간 내에 재개시키려고 할 겁니다. 보수 세력들 엿먹이기 위해서. 제가 이 보수 세력들이 가끔씩 생각이 짧다라고 보는 게 좀 답답한 게, 수가 짧아요. 저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이 재판을 재개시킬 겁니다. 그리고 뭘 원하느냐? 보수 세력들은 이 재판에서 이재명한테 유죄가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재판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라는 게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를 만들 겁니다. 이게 think the unthinkable 차원에서 예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하려는 거죠. 즉 조의대 대법원장 나가고 대법관 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조의대 씨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법원장 되면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른 법원들이 늘어나고, 그 법원들이
뭐라고 재판을 하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 와서 확정 판결을 받죠. 대법관수를 확 늘려놓으면 그들이 이재명 말을, 민주당 말을 따르는 대법관들이 많다면 이재명 사건은 다 무죄 판결해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 저항이 있으니까 뭘 하느냐. 내란 특검을 더 강화해서 법원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내란몰이를 해서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죠. 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재명이 무죄가 나와야만 이재명은 5년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났을 때 다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재명 정권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무너지면 이거는 약화됩니다. 권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쇼를 하느냐. 국무회의에서조차도 자기 권력이 최고임을 마구 보입니다. 한번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41회 국무회의 2025년도 이걸 라이브로 방송을 해줬어요. MBC에 나왔는데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독점을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도매 법인 허가를 내주든지. 근데 거의 문제는 공간이 없죠 또. 예, 공간을 나눠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서 그럼 아예 그냥 출입을 하려고 택주를 합니다. 예, 바꾸는 거를 예. 난리 나겠네요. 네. 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걸 농업법에 해야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와 그게 남산 케이블카 비슷한 거예요. 네네. 한번 허가 받으면 네.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안 죽지 참 이 법인은. 예, 그래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지금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는 유통 비용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그걸 있잖아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또 연구를 좀 해보세요. 뭐. 예. 그다음 네. 중기부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하시죠. 네, 중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정리하면서요.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도 약 6조 원이 추가로 지역에 뿌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에도 이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자, 필요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국무회의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태도가 보이죠. 뭐 팔짱을 꼈다가 중간에 하품도 하고,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뭔가 보고하는데 면박을 주죠. 이거 독재자의 모습 아닙니까? 팔짱을 꼈다가 뭐 이러고. 이걸 왜 공개하지? 이건 자기가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국무회의가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에는 국무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수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밑에는 통수권과 관련된 국무부, 국방부는 대통령한테 바로 직속 통제를 받지만은 재무부라든지 법무부 이런 사람들은 통제를 안 받아요. 그들은 누굴 통제받느냐? 미국 상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상원은 미국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을 대표하는 거죠. 그 연방이 부여한 권한 중에 통수권에 대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밑에 있는 국방부, 뭐 국무부 이런 데서 하는데 대통령이 주소를 하고, 법무부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긴 하지만은 이 모든 장관을 불러놓고 국방 전반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는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뭐 보건복지에 대한 게 필요하면 관계장관 회의는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국무회의는 없습니다. 그럼 국무회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내각회의라고도 하는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사람들, 하원에서 그 사람 다수당이 정부 각 부처를 맡는 국무위원, 또 나라의 일본 같은 경우 국무 대신이라고 그러고 뭐 장관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이 다수당에 있는 주요 국회의원들이 와갖고 국무위원, 주요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센 사람, 그 당의 대표자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그러면 전권을 지는 게 아니라 이 국무위원들이 자기 분야의 책임자가 되면서 동시에 국가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를 하는 게 국무회의, 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대등하게 하는 거고 총리도 마음대로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프리자이더, 의장의 개념이에요. 킹이 아니라. 미국에는 아예 국무회의가 없고. 그러니까 국방의 문제가 나왔을 때 농림 문제를 책임진 사람도 얘기할 수 있고 외교 문제가 나왔을 때 보건복지를 한 사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종합해서 독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국무회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혼합시킨 그런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국무회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국무위원회 얘기하는 걸 면박을 주고 자기는 팔짱을 끼고 하품도 하고 이런 독재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기업체 오너가 있는 데서 오너가 회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같이 이제 기자를 한 사람들은 기자들이 상명하복 체제가 세니까 뭐 부장이 회의할 때 막 일방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건 민주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뭐 아와를 중간에 자르고 막 이럽니다. 이게 뭘 하기 위한 거냐? 자기 무죄를 받기 위해서 사법부를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주도합니다. 아주 건방진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TV에 방영되도록 하는 거는 독재를 하겠다는 자기 무의식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동원해서 대법관을 마구 증언하고 대법원장 나가라는 정치적 준동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재명 재판을 제기해서 무죄를 받겠다는 의지를 못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볼 때는요.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하는 자들이구나. 저자들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건 저거구나. 저걸 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국가에 대한 국무회의 중에는 언제 독재자인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 회의 때 이러고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쉽게 공개합니까? 공개 잘 안 합니다. 설사 독재자라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꽤 연세 높은 대기업 회장들도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고 뭐 하품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 안 합니다. 굉장히 점잖게 합니다. 그들은 독재할 수 있지만 독재자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써요. 독재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임기를 채워야만 그 다음 민주당에서 차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죠. 지금 전현희라고 하는 민주당 특위위원장 치과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 하다가 사법시험 붙어서 법조인이죠. 상권 불림이 뭔지 알아요. 추미애라고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 역시 사시 붙은 사람이죠. 이재명도 사시 붙은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근데 상권 불림 무시해. 그 만들기 위해서 내란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막 공포정치를 하고 다 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저자들은 엉터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Think the unthinkable. 이건 제가 안보 문제, 북한 행동을 분석할 때 뭐 할까 할 때 이걸 적용시키는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걸 갖고 이재명을 바라보시면 저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일 겁니다. 저는 이재명 세력은 추석 오기 전에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추석이 올 때쯤 이재명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보는데 힘을 잃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독재를 하려고 하는 양아치 집단입니다. 감사합니다.